삶의 길목에서 여러분께 응원가를 불러주는 탑 유튜버 밀리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0세 대학 중간고사 한번 쳐볼까요? 시험 문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린 모두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 지금 중간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뭘 더 보충해야 할지, 아님 어떤 걸 아예 싹 교체해야 할지 지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핵심 사항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건강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벽한 웰빙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신체적으로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건강 문제. 정상 체중입니까? 성인병은 없나요? 운동은 매일 하나요? 잠은 잘 자고요? 이 4가지가 오케이라면 사실 신체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직원들의 검진을 봤을 때 4학년이 넘어가면 A를 받는 분이 좀 드문데요. 제일 많아지는 병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비만에 대해서는 아직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좀 관대한 편이라 이 체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인병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다면은 약을 먹으면서 잘 컨트롤해 나가면 됩니다. 5학년이 넘어가면은 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헬스클럽을 갈 입장이 못 된다면 적어도 하루 10,000보 걷기는 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장기나 에너지 회복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서 건강에 엄청 중요한데요. 불면증의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셀프 치료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잠을 없애고 또 낮에 몸을 좀 혹사시켜 보신다면 저녁 되면 바로 골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불면증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자야지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두 번째 정신적 건강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긍정적이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화를 잘 내나요? 한숨을 많이 쉬나요? 긍정적인 편인가요? 게으른 성격인가요? 이 질문에 뭐 오케이라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사실 본인이 내가 화를 잘 내서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나는 열을 좀 잘 받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보다가 특정 정치인이 나오면 큰 소리로 욕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언쟁에 붙어서 싸우고 확 나가버린다든지 언어의 말미에 이런 시베리아를 잘 외치는 분은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 억제된 분노 때문에 자기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현대인은 감정과 분노가 잘 컨트롤되지 않아서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남의 고급차를 긁어놓거나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괜히 욕을 해대거나 또 익명의 댓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써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숨을 많이 쉬는 건 사실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일인데요. 같이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계속 대화 중에 또는 옆에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은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긍정적 성격인지 또한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의 성격을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신은 난 좀 긍정적이야 라고 하지만 주위에서 걔는 왜 그렇게 매사 꼬였는지 이런 평을 받는 경우도 많죠. 한 친구가 만일 요즘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번 사람 많다는데 난 그걸 좀 해볼까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차분해서 잘할 거야. 어머 너 그거 잘할 것 같다. 너는 컴퓨터도 잘하고 지난번에 영업직에도 있어 봤으니까 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나이 들어서 그거 되겠어? 요즘 날고 기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해라. 그거 사기꾼 많다더라. 그거에서 망하는 사람 여러 봤어. 야, 그게 그렇게 성공하기 쉬우면 다 부자 되겠다, 야.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죠. 게으른 편인가를 묻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좀 우울한 편의 사람들이 보기에 게으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정신적인 면에서 의욕이 없는 걸 캐치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가기가 쉬운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게으른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지각을 잘하는지 또는 나의 게으름을 주위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지 이런 방면에서 조언을 많이 듣는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 이 간격이 적을수록 자신에 대한 판단이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판단부터가 거리가 있고 자신들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상인은 전혀 없는데 환자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적정량 이상이면 또는 과도하게 많아서 용인하기 어렵거나 일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네, 바로 돈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나의 경제적 점수는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숫자가 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집이 있나요? 현재 수입은요? 수입 없이 1년 견딜 수 있나요? 투잡을 한다면 할 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현재 돈 얼마 있니? 라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그 숫자가 바로 당신의 점수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혹시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또는 난 너도 알다시피 돈 욕심이 없잖아. 라고 마치 자신이 고매한 인격인 척, 초월한 인간인 척 말하는 분은 아마 이 영역에서 점수 올리기 힘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지난 5년간 100분 이상의 자수성가한 고수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점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잘못 걸어오신 겁니다. 빨리 길을 바꾸십시오. 여기 아니고 저쪽 방향입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달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지름길이라도 발견한다면 앞사람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